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사이킥 하프타임. 일단 130만 요정 오윤혜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예, 어제 빈자리는 김묘성 씨가 채워주셨는데 네. 와 벌써 다 아세요. 제 이사 잘하셨어요. 뭐 이런. 여러분, 제가 정말 저희 부부가 내년에 예. 10년이거든요. 10년 만에 서울 하늘 아래 내 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아유, 저 제작진 전부 다 박수 쳐드리고 있어. 근데 정말 더 값지다고 네. 생각하는 게 저희 네. 부부는 둘 다 부모 찬스 없었고 네. 당연히 뭐 위장 전입으로 인한 세금 탈루 없었고 네. 어떤 잔고 조작, 주가 조작 이런 거 없이 네. 정말 성실하게 요행이나 투기 바라지 않고 어. 성실하게 모은 돈으로 대단합니다. 만들었기 때문에 더 값지고 네네. 여러분들도 저를 보면서 야 오윤혜도 하는데 내 자식도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지셨으면 좀 좋겠다. 그러면서 이 청약 제가 사실 2년 전에 청약에 당첨이 돼서 어제 입주를 한 거예요. 아, 청약으로. 네, 이 청약이 제가 아니면 그 돈 뭐 어떻게 삽니까? 청약이라는 너무 소중한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내 집 마련이 가능했잖아요. 그걸 청약을 알고 계셨구나. 대통령도 모르는 청약을 오윤혜 씨가 알고 계셨군요. 여러분 이 청약이요 84점이 만점인데 15년 이상 갖고 있어야지 또 17점을 받고 부양가족에서 또 예. 몇 점. 그러니까 이 국민들의 이 성실한 노력이 대통령은 청약통장 뭔지 몰라요라는 말 한마디로 되게 폄하하는 정말 약간 능욕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청약을 그렇게 성실하게 15년 이상 부어왔던 사람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이 성실한 노동의 땀의 대가를 이 가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시 감사합니다, 한번. 여러분. 자, 오늘 주목한 뉴스는 뭐가 있을까요? 자, 최근 먹통 사태를 겪었던 정부 행정 전상망이 이거 아주 불안합니다. 사실 며칠 전에 이상민 장관이 나와가지고 쓱 미소 지으면서 완벽하게 해결됐다. 제가 그 영상을 봤거든요. 네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런데 오늘 오전 또다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주민등록 발급 시스템에 일시적으로 과부하가 걸려 20분 정도 업무가 지연이 돼서 지금 현재는 복구가 되었는데요. 중요한 거 외교부에도 시스템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거 큰일이거든요, 사실. 외교부에서는 메일로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고 급히 처리할 일이 있었고 특히 외교 소식통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속에 한반도에서 언제든 급박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외교안보 부서 통신망이 하루 넘게 마비돼 아찔한 일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TF 만들었는데 아직도 구체적이고 명쾌한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일단 원인이 뭔지 아직도 몰라요. 이거 원인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L4 뭐 스위치 뭐 여기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통째로 교체했다. 근데 최초 보도에서는 교체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네. 근데 또 나중에는 교체해서 해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L4라고 하는 기기가 좀 뭔지 잘 모릅니다. 제가 뭐 그냥 찐 문과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게 어제 우리 그 김민아 기자 브리핑 때 얘기를 들어보면 김민아 평론가 브리핑 때 얘기 들어보면 네. 그게 한 4,000개, 5,000개 이상 사용되는 기기라는 거예요. 오, 네. 그러면은 그거 몇 개 교체 다 했다는 건가? 문제가 발생한 데만 교체했다는 건가? 원인을 몰라요. 그냥 막 갈아 끼우다 보니까 된 거야.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건 좀 과도한 비유일 수 있는데 TV 예전에 잘 안 나오면 한 대 딱 때리잖아. 껐다 키거나. 껐다 키거나. 네. 그거랑 글쎄 본질적으로 뭐가 다른 건가? 한 대 치고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아까 그 외교부 망 이거 굉장히 문제거든요. 네. 외교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 연동된 전자 인사관리 시스템 이 사람 등 일부 지원과 간헐적 오류가 있었던 건 사실이다. 하루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외교부에는 사실은 망이 별도의 망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건 저도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건데 네. 왜냐하면 해외 공관이랑 비밀 전문을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제외 공간이랑 네, 너무 이거 중요하죠. 딴 나라한테 해킹 당하면 안 되잖아요. 네. 딴 나라한테 도감청 당해도 안 되고 네. 거기에는 영향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을 믿고 싶은데 100%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불안하네요, 진짜. 아니 그거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외교 행랑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갖고 다니는 게 있어요. 물리적으로 직접 네. 전송으로도 안 하고. 근데 그 외교 행랑은 세관을 통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전에 외교부 직원들 중에서 외교 행랑에 뭐 기념품 사갖고 들어온다든지 고가품 사갖고 들어온다든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오프라인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제외 공간과 전문 주고받는 자체 업무망은 안녕하신 것인지. 과연. 그런데 이런 불안함이 있는데 왜 네. 이상민 장관은
지금. 영국 가서. 지금 MOU 체결했던데 디지털 협력 양해각서 MOU 체결하러 지금 영국까지 가셨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 이런 행정 시스템망에 특히 제가 이사를 했기 때문에 알잖아요. 등본, 인감 이런 것들이 아이고. 내가 미리 10장씩을 뽑아놔도 나중에 쓸 수가 없는 게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들만 맞아요. 효력이 있잖아요. 예, 기간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 국민들한테 민폐예요. 일은 제대로 지지리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쓴소리하면 입에 재갈 물리는 기가 막힌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MOU라는 게 양해각서라고 해서 이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 우리가 좋은 분위기에서 이 정도 범위에서 한번 그 교섭을 한번 시작해 볼까? 이 정도 의미입니다. 네. 그 MB 정권 때는 양해각서 뭐 수조 원 체결했다라고 하는데 네. 실제로 계약까지 이어진 건 5% 미만이라는 통계도 있어요.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그런 비판을 하니까 야, 우린 한 15%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자, 그러면은 좋아. 이상민 장관이 그게 중요한 MOU라고 하더라도 대략 이 정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한 15% 정도의 확률 네. 그걸 위해서 영국을 가는 것과 네. 지금 당장 이 닥쳐 있는 이 해결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 특히나 왜 용해인 의원이 어제 저희 어제 나오셔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 23일 날이 국회 행안위에서 이 지금 먹통 행정망 사태와 관련해서 네. 질의가 있어요. 질의가 있는데 답변해야죠. 어디 차관 내보내고 본인은 영국 가 있는 거예요. 차관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윤 대통령이 민생현장으로 달려가라고 했는데 윤 대통령도 그렇고 이상민 장관도 그렇고 민생현장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느낌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비판을 받으니까 또 대통령실에서 순방이 민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순방이 민생이다. 민생의 뜻을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청약통장처럼 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분? 어쨌든 대통령실의 답변은 순방이 민생이다. 답답합니다. 이런 답변을 하셨다. 좋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행안부 주최로 대한민국 정부 이것도 박람회 하이라이트야. 열립니다. 박람회 컨셉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현주소를 소개하는 자리인데 아니 잼버리도 그렇고 부끄러우면 왜 국민의 몫입니까? 지금 이거 기본적인 이게 행정 시스템에도 오류가 나는데 이 행사 취지 민망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맞아요. 근데 이게 불운이라고 할 수도 있죠. 하필이면 이때 이런 행사가 있어서 취소도 못하고 이게 부산에서 하는 건가 그렇던데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현주소 소개하는 자리.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를 하는데 네. 문제는 사고는 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일 수도 있고 기술적인 오류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고를 어떻게 수습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맞아요. 누구에게나 위기는 올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위기 관리 능력이고요. 그로부터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자 소를 한 마리 잃었어. 그러면 남은 소는 어떻게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위기 관리 능력이고요. 외양간을 소를 잃었다 손치더라도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 실제로 실력입니다. 그런데 위기 관리 능력도 없고 실력도 발휘하지 않고 심지어는 책임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이는 네. 자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현주소 가서 우리가 이렇게 뚫렸습니다를 간증하세요. 간증하고 그런 다음에 아니 뭐 부산에는 간증 잘하시는 장재원 의원도 계시니까 부산에서 하신다니까 우리는 이렇게 뚫렸다. 그런데 앞으로 절대 이렇게 뚫리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더 의미가 더 살아나고 네. 그다음에 아이고 이상민 장관 위기 관리 능력이 있으시네요. 네. 책임감이 출중하시네요.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네. 영국 가서 황금 마차랜다 그 마차 타는 거 주변에 그래요? 왔다 갔다 하시고 하는 거 정말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문제들이나 위기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더 실망감을 느꼈지. 그럼요. 그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어떻게 탓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제발 좀 제대로 한 번이라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 되게 특이한 경우인 것 같긴 합니다. 네네. 얼마 전 정부와 포스코가 포항 시민들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네. 그 뒤로 포항이 술렁거리고 있는데 이 소송에 참여한 사람이 4만 명에서 5만 명 정도라고 해요. 이게 2017년하고 18년 두 차례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네. 근데 이 지진의 원인을 두고 그냥 자연재해라면 네. 소송까지 가지 않았겠죠. 근데 이때 잘 기억해 보시면요. 언론에서도 그다음에 몇 가지 이런 추정들 그다음에 검증을 거쳤는데 정부가 지열발전 사업 거기 사실은 그쪽이 지진이 많이 나는 곳이잖아요. 영동 쪽이 네. 영동 포항 인근 울산 이런 쪽이 항상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지진이 일어났다는 얘기 들을 때마다 불안하네. 원전은 또 왜 그쪽에 그렇게 많이 지어놨는지 걱정이 되는데 네. 지열 발전을 하겠다고 하면서
지지를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원인이 돼서 지진 피해가 더 커졌다. 근데 법원에서 그걸 인정을 한 겁니다. 그렇네요. 지진이 지열 발전 사업과 연관이 있어 국가의 네. 배상 책임이 존재한다고 판결을 네, 했습니다. 국가가 지열 발전하면서 지각을 건드려서 지진의 피해가 확산됐다. 그래서 적어도 그 손해배상 중에서 위자료, 정신적 손해배상. 왜냐하면 지진이 일어난다는 건 굉장히 힘들고 두려운 일이거든요. 네네네. 요거에 대해서는 1심에서 인정을 했는데 2심, 3심에서도 네. 인정이 될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잠시 9시에 언론아싸 있습니다, 여러분. 네, 3부에서는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김인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시고 의대 정원 확대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합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